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5년 9월 18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오늘 FMC가 끝났고, 이게 FMC 끝나고 미국은 빠졌는데 한국은 어제 미리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급등하면서 완전 반도체 천합니다. 당분간 계속 반도체가 이끌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좀 보고 있고, 일단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예. 연준 의장은 아무튼 좀, 뭔가 마지못해 금리 인하하는 듯한 모습은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인하는 시작이 됐고, 미국마저도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데 동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유동성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구조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시 16분인데 제가 또 오늘 9월에 제가 좀 죄송한데 이게 강연이 좀 많아요. 9월에 그냥 다 몰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장 끝나기 전에 좀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마감하기 전에 오늘 아마 그 3시 10분 경에는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막판에 갑자기 빠지거나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해드릴 내용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도 전화가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저 사칭하는 게 되게 요즘에 많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 유튜브 보시면 AI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따가지고 막 사칭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가 한 얘기도 아닌데 이 음성 입혀가지고.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네이버 밴드라든가 카톡 단체방, 또 유료 가입 유도하고, 그러니까 그 한 분께서 네이버 밴드에서 제가 가입을 유도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아마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해드리지만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런 걸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하지도 않습니다. 다 사기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죠? 어디에 가입해라. 저런 어떤 네이버 밴드 가입하세요. 카톡 단체방 가입하세요. 이런 거는 절대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고 당연히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속으신단 말이에요. 제 얼굴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성 따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좀 조심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 사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 마감 시황 그 FMC 위주로 좀 말씀드리고, 현대차 SK온이 이제 미국 배터리 합작 투자를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참 오랜만이고, 자, 모건스탠리는 낸드 공급 부족. 요즘에 또 낸드가 난리예요. 그래서 26년 낸드 투자가 전년 대비 42% 급증할 거로 보고 있고,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아침에 이게 좀 돌았어요.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의 밸류체인에 들어간다. 이거 어디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텔레그램에 이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올랐잖아요. 근데 각별히 좀 조심은 하세요. 물론 주가 오르는 건 좋은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고요. 물론 LG전자 로봇 사업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도 많이 물어보셨죠, LG전자. 그래서 좀 버티자. 이 자리에서 더 나쁠 거는 사실 없는데, 이게 인내심은 좀 필요한 구간인데, 일단 오늘 로봇 이슈로 좀 급등했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런 루머가 있다는 것만 근데 좀 조심은 해야 됩니다, 루머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보장 달라진 분위기, 중국 석유화학 구조조정 강도 상향. 석유화학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더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한번 업사이드가 열리면 무섭게 열릴 수도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증권주 담아야죠. 건설 그래도 기회는 있다. AI와 스테이블, 이 보고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이버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여기 또 카페24 얘기 나오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어드린 게 낫겠네요. 네이버와 카페24도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자, 그리고 유럽 배터리 리사이클 기류 변화, 이건 뭐냐면 성일하이텍 얘기입니다. 성일하이텍도 예전에 물어보신 분들 계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롯데종밀학, 제우스, 두산에너빌리티, 캠트로닉스. 어제 명인제약 이제 신규 상장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내일까지 청약인데, 청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하나오션, 한텍, 인텔리언테크, 세부에미시, FSD, 인카금융서비스, 한세실업. 이렇게 이제 공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은데, 일단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금리 인하했고, 다우는 왜 올랐냐면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회사들이 경제 전망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랐고 나스닥 기술주는 빠졌어요. 이제 재료 노출이죠. 상대적으로 이번 FMC는 기대보다는 좀 매파적이었어요. 그리고 선물 지수는 올랐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버렸죠. 예, 달러도 오르고 그래서 FMC에서 금리 인하한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오히려 좀 반대로 주가와 채권값은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구매 금지시켰다는 실제 내용이 있었나 봐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빠졌습니다. 자, 일단 이제 25pp 예상대로 인하했고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했죠. 뭐 이미 다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울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아까 골드만삭스 뭐 신용카드 기업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데가 오르면서 강했고 중국은 이제 규제 이슈. 근데 젠스당 CEO가 좀 실망스럽다고 발언을 했어요. 이 조치 때문에. 아, 중국에 판매해야 되는데. 근데 뭐 이해한다 이런 좀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은 FOMC 통해 올해 첫 금리 인하했고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한 번으로 금리 인하 끝나는 거 아니죠. 계속 있으니까 방향은 아래로 가는 거죠. 금리는. 올해 이제 여기 보시면 금리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긴축한 때는 증시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22년 최악. 그리고 긴축 끝나고 횡보하면서 드디어 금리 인하 또 좀 쉬었다가 또 금리 인하 점점 내려가겠죠. 3% 초반까지는 내려갈 거예요. 계속 점진적으로. 그래서 금리를 근데 스티브 마이런이라는 연준 이사가 이번에 그 쿠글러 연준 이사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로 이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누구죠? 예,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집어넣은 사람이죠. 당연히 트럼프의 대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0pp 인하에 투표한 거예요. 혼자. 다 25pp 인하하는데 찬성하는데 혼자 야 0.5% 낮추자. 트럼프의 압력을 받았겠죠.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연준이 장악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금리가 생각보다 더 떨어져 버리겠죠. 예, 주식시장에는 호재죠. 물론 호재인데 좋은 건 아니죠. 사실 버블을 또 잉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벌써 보여줬어요. 예. 사실 이게 좀 무서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GDP 성장률은 오히려 올렸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은 그대로인데 내년 실업률을 오히려 낮췄고 물가 전망도 내년에 올렸어요. 이 세 개만 보면 뭐야 이거 경기는 좋고 물가는 좀 오르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인가? 이럴 수 있죠. 근데 점도표는 또 낮춰서 올해 연말까지 2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연말까지 2번 인하 시사한 위원이 9명, 한 번 인하 시사한 위원이 9명. 비슷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인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인하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보다 고용은 꺾이지만 물가 오를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소매 판매 이런 데이터가 나쁘지 않거든요. 또 주가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연말까지 2번보다는 한 번 할 것 같은데 그게 악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약간 실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2번 인하할 수도 있고 한 번 인하할 수도 있고 올해 한 번 인하하잖아요. 연말까지 내년에 2번 할 수도 있어요. 방향은 안 바뀌었습니다. 약간 속도의 차이죠.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에서도. 경제 전망 불확실성 높다. 근데 연준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경제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 말은 굳이 급하게 금리 인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금리 인하를 해야 될까? 약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압력에 못 이긴 것 같아요. 이게 연준 의장 말을 잘 들어보면 금리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물론 물가 영향은 일시적이라고 했지만 지금 고용이 좀 중요한데 고용이 강력하진 않다. 예, 그래서 7월에 하방이 이미 있었고 지금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춘다. 근데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물가 상승이 올해와 내년에 누적돼서 관세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금리 쉽게 못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50bp 안 낮춘다. 그냥 보험적 성격이다. 보험적 성격이라는 건 뭐예요? 굳이 안 낮춰도 되는데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쳐서 그냥 내리자. 또 안 내리면 욕이란 욕은 다 먹을 것 같고 뭐 이참에 또 그 고용이 꺾인 거 맞잖아요. 뭐 그러니까 인하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인하하는 느낌을 좀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실망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땐 트럼프의 압력에 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너스 2.6% 좀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도 일부 자산운용소에서 비싸다라고 했는데 빠졌는데 뭐 마이크론과 TSMC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이제 자동차 금리 떨어지면 뭐 판매가 늘겠고, 리프트는 구글의 웨이모 자율주행 여기 내년 처음에 내슈빌에 진출하는데 리프트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요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급등했고, 알리바바는 중국 국영 방송사 CCTV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통신의 차이나 유니콤인데 거기서 반도체 이제 알리바바 AI 가속기를 채택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주가 올랐고, 바이든은 이제 아레테 리서치 서비스라는 곳에서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컴퓨팅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해서 매수로 올려서 급등했고, 요새 양자 컴퓨터주 엄청 뜨겁죠. 근데 영국 방문 중에 있는 트럼프가 아마 양자 컴퓨터 관련 협정 맺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대요. 그래서 양자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는 오늘 뭐 이렇게 아주 큰 건 없지만 이제 현대차 SK온이 배터리 투자를 다시 재개해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재개하는 건 너무 다행이죠. 그리고 투자 재개는 한국인 구금 사태 직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SK온은 협력사에 이제 현대차 합작 공장 4개라고 배터리 만들잖아요. 거기에 장비 반입을 요청을 할 거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아까 요 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보고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소부장 달라진 분위기, 업황 분위기 개선, 단기 실적 상향 제한적이나. 근데 지금은 HBM만 좋은 게 아니라 레거시라 그러죠. 전통, 범용 이쪽이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 서버 업체 ODM 위윈이 그 전년 대비 급격한 외형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 7월 매출이 171%, 8월이 198%. 그냥 서버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버에 메모리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추론용 일반 서버 수요 급증, 데이터 생성 가속화, 대규모 스토리지, 하드디스크, 이걸 저장하는 데이터를, 그게 증가. 근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수요가 덩달아 증가. 그 빅테크들이 네오클라우드, 대형 클라우드 말고요, 아마존 같은 네오클라우드, 중소형 클라우드예요. 코어웨이브 같은 이런 데로 이제 전략을 좀 확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전통 스토리지 수요가 또 증가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낸드 공급사들은 어쨌든 이제 그 최근에 이 QLC SSD라고 서버에 들어가는 이제 낸드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시키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지금 주문해도 1년 후에 받아요. 가격 차가 원래 10배였는데 3, 4배까지 둘이 줄었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 더 훨씬 비싸죠. 근데 얘가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랐을까요? 그죠? 덩달아 SSD 수요도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낸드 이제 가격은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오르고, 본격적 가격 반영은 연말로 추정하고 있고, 탑픽은 TCK, 원익 QNC, 하나머티리얼, 여기가 낸드 관련된 시각 이제 부품 만드는 회사 3인방이죠. TCK는 주로 램 리서치, 원익 QNC는 되게 좀 다변화되어 있고, 하나머티리얼은 도쿄 일렉트로, 여기 장비사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무도 주목 잘 안 하지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석유화학이 지금 구조조정이 그냥 석유화학 그냥 그대로 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이게 진짜 마치 이제 굶어서 죽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요. 여천 NCC 부도설도 있었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근본 원인은 너무 중국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냥 미친 듯이 만든 거예요. 그 피해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받고, 미국은 근데 천연가스 기반으로 석유화학 제품 만드니까 원가가 싸니까 경쟁이 되고, 우리는 안 돼요. 비싼 원유 쓰죠. 중국은 옆에서 아주 미친 듯이 찍어내죠. 그러니까 뭐 이게 롯데케미칼, 대한유화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논리를 벗어나자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구조조정 시작을 했고요. 이미 21년, 23년에 발표한 거예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준비, 내권식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는데, 어쨌든 요즘에 중국 전반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9월에 아마 본격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왜 이렇게 그러면 설비 폐쇄하고 구조조정하냐, 이제 공급을 그렇게 늘리더니 왜 이제 와서 줄이냐. 중국의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물가 왜 마이너스죠? 공급을 늘리면 마이너스죠. 공급을 줄이면 물가가 오르죠. 물가 올려야 돼요. 지금 중국은 무조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석유화학, 철강, 태양광 다 마찬가지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정부도 같이 들어갑니다. 장수성은 화학산업 구조조정 제한 퇴출 목록 2025년 판을
후베이성은 위험화학품 금지 제한 퇴출 장려 정책 목록을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거죠. 그래서 9월 중에 노후화된 설비를 아마 그 폐쇄하는 걸 결정을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 석유화학협회 연합회 푸샹성 부회장도 저급 과잉, 고급 부족, 이제 아주 고품질은 부족한데 저품질은 공급권이 넘친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범용 석유화학 제품 중심의 대규모 확장 사역이 드디어 피크아웃하면 굉장한 호재죠. 중국이 저렇게 되면 유럽도 줄이고 일본도 줄이고 우리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고, 예.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본다면 예. 석유화학도 회복될 것 같고, 근데 주요 제품 중에서 중국의 이제 가동 시점 조사 결과 20년 이상 된 설비 비중이 좀 높은 거를 좀 추적해 봤더니 SBR이 제일 높아요.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폐쇄 가능성이 높잖아요. SBR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금호석이죠. 이게 합성고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더 구조조정이 발생한다면 예, SBR 만드는 업체들이 좀 더 수혜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 장세는 증권주 담아야죠. 예. 근데 오를 때 담기엔 좀 부담되고 좀 내릴 때 담을 뭐 업종 중에 하나고요. 예, 대형사들은 올해 적극적으로 자본 조달을 확대하고 있어서 펀더멘탈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현재 5개사 키움, 삼성, 메리츠, 하나, 신한이 발행업, 3개사가 한투, 미래, NH가 IMA 이제 종합 뭐 계좌라고 하는데, 요걸 하려면 자본금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는 할 수가 없어요. 예,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형사밖에 못해요. 예, 그래서 저걸 해서 추가적으로 중장기 리테일, 이제 개인 고객 대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운용사업자가 되면 총 자산에서 수신자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자본으로 구성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증권주 전반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은 그래도 기회는 있다.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했죠. 건설사한테 안 좋은 뉴스죠. 현장 직간접비 증가하고 자금 조달 비용 상승하고 ESG 환경평가 하락 등 영향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선별 수주할 수밖에 없고 아무거나 수주하기는 어렵고 적정 현장 수도 관리 양적 성장이 어려운 거죠. 공공 입찰 비중 이제 줄이고. 그러니까 제재가 강화되면 선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하게 예, 그냥 수주는 안 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공급 대책도 건설업종 살리기 역부족이고 공공이 주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공이 주도한다는 건 대형사에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공급은 늡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 누구죠? 주택공사. LH가 직접 하잖아요. LH가 이제 그 어쨌든 시행을 하고 시공을 이제 민간 건설사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형 건설사에 맡깁니다. 근데 이게 8조 원 규모나 된대요. 역대 최대 수준.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 중에 LH 비중이 높은 회사가 동부랑 금호입니다. 수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호건설도 괜찮을, 이제 분위기 좀 살아날 것 같고, 또 프로젝트 리츠라고 그래가지고, 리츠가 이제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운영 파트너십의 지분을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이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회사의 어떤 지분을 소유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지분 매각 전까지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시켜 준대요. 예, 그래서 이런 쪽을 이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개발 파이프라인이 있고 투자율은 높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프로젝트 리츠는 이제 기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이제 구조를 대신해서 부동산 이제 개발부터 운영까지 책임지는 그런 리츠고요. 올해 11월에 시행이 임박하는데, 근데 이미 이 프로젝트 리츠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저희 여의도에 뭐 저희 건물에서도 보이는데 TP타워. 이 TP타워에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짜장면값 너무 비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TP타워에 그 3만 원짜리 스테이크 짜장면이 있습니다. 예. 참 이게 짜장면이 3만 원이라니 놀랄 노짜죠, 진짜. 예. 근데 그만큼 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TP타워 개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여기가 사학연금이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코란코 자산 신탁의 프로젝트 리츠가 이 사학연금 빌딩을 개발해가지고 30년 임대 운영한 다음에 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리트가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규제상 자기자본 비중을 또 30%로 높여야 되고 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LTV 이제 뭐 대출 규제죠. 요게 0% 규제로 주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급이 좀 불가피하고, 그래서 한국토지신탁한테 이 구조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차입형, 예, 빌려서 하는 거죠. 신탁사들 참 안 좋았는데 23년도, 22년이 그렇게 망가졌으니 좋을 수가 없죠. 근데 보시면 다시 정상화되죠. 수주가. 한국토지신탁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자, 그리고 대출 규제 피해서 주택 수요가 이전 중인데, 아마 서울의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좀 약간 이전할 수도 있어서 현대산업, 대우건설은 오히려 분양 계획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건설업종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하지만 대형사 최선호는 현대건설. 왜냐하면 원전 때문에 그래요. 원전에 대한 기대감, 요거 때문이고, 그 다음 차선호주는 현대산업개발, 중견사는 한국토지신탁, 아세아시멘트. 아세아시멘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렇게 아파트 많이 지면 당연히 시멘트는 좋은 거죠. 관심 종목 동부건설, 금호건설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숫자적 접근이란 이제 보고서인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AI 도입을 통한 체류 시간 반전이 예상된다. 네이버는 AI 기반 타겟팅 콘텐츠 효과를 거두며 모바일 메인 체류 시간이 성장하고 있다. 사실 네이버도 AI 수혜가 맞아요. AI를 활용해서 지금 이제 이 콘텐츠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예, 홈 화면도 많이 개편을 했죠. 그리고 카카오는 AI 에이전트 기능을 도입을 해서 내년에 아마 카카오톡 체류 시간을 연 8% 이상씩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쇼핑 AI 에이전트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쇼핑 방식이, 여러분 지금 쇼핑 어떻게 하세요? 저도 이제 한 번씩 들어가요. 뭐 살 거 있으면 뭐 쿠팡이나 네이버 검색하죠, 주로. 뭐 한 번씩 마켓컬리도 검색해보고, 내가 찾죠.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어쩔 땐 또 귀찮을 때도 있어요. 뭐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 날짜에 구매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내가 들어가서 시간도 봐야 되고 댓글도 읽어봐야죠. 예, 비용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 시간은 필요하고, 예, 그래서 이제 쇼핑하는 것 자체가 피곤할 수도 있는 거죠. 더 이상 많은 시간을 쇼핑에 할애하기 원치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쿠팡도 그렇고 이 앱 전반의 실행당 평균 체류 시간이 5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AI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비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입력만 해놓으면 돼요. 나 이런 거 필요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 날짜에 네가 알아서 사. 예, 이러면 이제 나한테 이제 물어는 보겠죠. 이렇게 주문할 건데, 주인님이라고 하겠죠. 주인님 이렇게 할 건데요. 괜찮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 너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알아서 결제까지 다 끝. 예, 그러면 집에 배송이 와 있는 거죠. 만약에 뭐가 잘못 왔으면 혼내야죠. 에이전트를.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걸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누가 수혜를 받겠냐? 네이버 쿠팡이죠. 이걸 하려면 AI 에이전트가 검색을 하거나 뭘 해가지고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 때 네이버랑 쿠팡이 AI 에이전트가 이걸 검색해서 이거를 데이터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안 줍니다. 허용을 안 해요. 예, 근데 네이버 쿠팡을 안 거치고 우리나라에서 쇼핑한다는 건 쉽지 않죠. 웬만하면 다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상위 1, 2기 이미 전통적인 이 전자상거래 업체로 돋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는 네이버 쿠팡한테 되게 좋은, 예,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 이제 소비자, 예, 컨슈머, 여기로 이제 직접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그런 브랜드들이 점점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통만 거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나이키가 온라인 통해서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거죠. 어떤 매장이 아니라. 예,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사몰 단순 운영만 해가지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틱톡 같은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이게 이런 D2C 브랜드는, 예, 이런 영상 플랫폼을 이용해서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좋을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유튜브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것 같고, 이 그래프에 동의하시면 카페24 지금 주가 안 간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 그래프에 동의를 하시면. 근데 동의 안 하면 빨리 정리하셔야죠. 네, 그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뭐 사실 뭐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가 미래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쓰시고 거기에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플루언서가 어떤 방송을 하는데 내가 찾던 상품을 광고하고 있어요. 그럼 바로 눌러서 결제. 편하죠. 예, 그죠?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은 지금보다 커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지금보다. 근데 거기에 동의하면 뭐 너무 주가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대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속도가.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카페24 여기도 얘기가 나와 있고 유튜브 쇼핑 고성장이 가장 큰 수혜주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나올 이익이 840억. 예, 2030년에 또 전용 스토어 기능을 통해서 유튜브 쇼핑 생태계 내에서 거의 독과점. 왜냐하면 카페24 이제 구글하고 같이 협력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많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 목적이 많은데 내가 달러를 1달러 주면 코인 하나를 받는 거죠. 그럼 그 달러를 미국의 국채로 바꿔서 보관하죠. 여기 발행사가. 그런 구조죠.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달러 수요는 늘겠죠. 미국의 국채 수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굳이 왜 하냐? 왜? 이 결제로 뭐가 강점이 있냐? 수수료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용자의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이제 네이버나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카드사, 피지사의 그 결제액 있죠. 이걸 수수료를 줘야 돼요. 여기서 이제 결제한 만큼의 수수료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가 일반화되면 이 수수료가 떨어진대요. 1.6. 그럼 저것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그죠?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카드사한테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존의 은행과 카드사는 불편해요. 예. 그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 근데 소비자는 좋죠. 소비자는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수수료 잘. 이런 플랫폼 기업도 좋고. 예. 그리고 실시간 정산을 해줘. 기존 결제는 가맹점, 만약에 내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좌로 돈 들어올 때 최소 하루에서 길게 3일 걸리는데 근데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잖아요. 그냥 바로 들어와요. 예. 스테이블 코인 현금화 또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국경 간 결제도 수수료, 환율 변동 위험, 송금 지연. 국경 간 결제할 때 수수료 부담, 환율 변동 위험 있죠. 송금 지연. 이런 것들도 이제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공개 원장이기 때문에 위 변조도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 그래서 많은 거래에서 분쟁도 줄일 수 있고요. 플랫폼 기업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면 모두에게 투명한 정산 구조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소액 정산도 가능해요. 앱스토어에서 옛날에는 한번 우리가 결제할 때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1달러 이하의 소액 정산도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앱스토어 인앱 결제, 웹툰도 부분 유료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근데 소액 정산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건당 고정 수수료가 기존 결제망은 0.3달러니까 1달러 이하 소액 정산이 어려워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0.01달러까지 정산을 해줄 수가 있대. 네, 그래서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여기서 추정하기로는 네이버와 업비트가 협업을 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현실화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거예요. 업비트 아시죠? 예. 그리고 네이버 여기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면 그럼 시장이 커진다. 그리고 네이버를 스테이블 코인 또 수혜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개념 되게 좀 생소했는데 아무튼 스테이블 코인 우리나라에서 아직 저는 좀 시간 걸린다고 보긴 하는데 미국부터 시작해서 성과를 내면 한국으로도 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중에 우리나라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이제 본격화되는 건 시간 문제고 다만 그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한다면 연간 3천억 정도의 매출을 또 올릴 수 있고 근데 업비트랑 이제 5대5로 나눈다면 1,5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발행 같은 걸 하고 업비트는 이제 거래를 이제 유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 어디죠? 서클 인터넷이 코인베이스인가요? 거기랑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비중이 늘어날수록 네이버한테는 좋죠. 수수료가 줄어들고 카드사에 줘야 될 수수료가 절감되잖아요. 현재 발생한 총 결제액의 1.2%가 수수료로 빠져나가는데 이게 2030년에는 0.95%로 비중이 준다. 그러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원화 스테이블 흥행하겠냐? 예. 이 흥행할까? 이제 이런 이제 뭐 의구심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달러는 당연히 흥행할 텐데 근데 근본적으로 한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이 강점 가진 게 K 콘텐츠 게임, 특정 해외 송금 이런 게 있으니까 제한적으로 수요 발생 가능하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네이버가 좀 좋은 모멘텀이 많아요. AI 수혜도 아직 제대로, 그러니까 좀 주가 안 가서 답답해요, 사실. 괜찮은 것 같은데 참 반영이 안 됩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AI, 요런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괜찮아 보이고 점진적 주가 재평가 예상되고 4분기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제정되면 아마 좀 주가 더 괜찮을 것 같고, 카카오는 다음 주에 이프 카카오 여기에 챗 GPT랑 카카오랑 결합하는 서비스를 공개를 해요. 그걸 한번 기대해 보시고, 카페24는 이제 좀 안 좋았지만 전자상거래 업황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것 같고, 쇼핑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인해서 유튜브 플랫폼도 더 성장하니까 수혜 받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이버의 이제 주가 흐름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모바일 광고 성장, 전자상거래 그리고 다 꺾였죠. 지금 이제는 AI 전자상거래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기대하면서 3차 파동을 한번 기대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증권의 이준호 연구원님이 오늘 왜 갑자기 좀 코인 얘기가 좀 많긴 한데, 구글이 AP2를 발표했대요. 해당 프로토콜은 AI 에이전트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결제 송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한 건데, 카드 결제, 은행 이체와 스테이블 코인 등을 모두, 그러니까 구글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도입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AI 에이전트에서. 예.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정보, 믿음 가는 투자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우리 AI 비서가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서 결제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 결제는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를 이제 포함하는 걸 플랫폼을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보고서랑 좀 일맥상통하죠. 이미 구글은 이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내리면 이제 얘가 결제까지 하는데 그 결제를 스테이블 코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도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에이전트 간의 상호 업무 소통뿐만 아니라 결제가 가능해지는 B2B, B2C 에이전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본격화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챗 GPT가 AI 역할을, 비서 역할을 하면서 나랑 소통하면서 내 업무를 봐주고 결제도 해주고, 이게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제도가 구체화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출시될 거고, 네이버한테도 이건 좀 더 힘을 실어주겠죠. 그래서 이 구조예요. 여러분이 그 여기 에이전트 비서 있잖아요. 얘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얘가 뭘 하죠? 어떤 쇼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요. 쇼핑몰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 쿠팡을 찾으면서 그 물건을 얘가 찾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이제 협상을 한대요. 에이전트가. 네고시에이트. 근데 이게 협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이제 지불해요. 자, 이 가격에 저 지불할게요. 그래서 지불을 뭘로 하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로 한다는 얘기죠. 요게 벌써 미국의 구글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AI 에이전트 생태계인데 요게 AI 에이전트고, 이제 요게 이 뭐 결제라든가, 요게 그거죠. 우리가 상품 구매 같은 거 하는 그런 쪽이고, 여기가 결제, 지불 시스템.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AI 에이전트 생태계가
갖춰진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미래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죠? AI 비서가 내 대신 그냥 항공기 티켓도 사줬으면 좋겠고, 뮤지컬 공연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요새 프로야구 인기 많으니까 프로야구 저 티켓도 야, 너가 좀 빨리 좀 구해봐. 이런 거죠. 예. 이런 시대가 진짜 빨리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근데 발행량이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대요. 우리 기대 미국에서 48% 증가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제시한 2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2배 성장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좀 느리는데 그래도 빅테크가 지금 아까 구글이 지금 이걸 채택하기 시작했고 AI 에이전트 화폐로 작동 이런 결제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무서운 얘기죠. 신용카드 회사나. 근데 지금 이런 디지털화, 이 결제 같은 것도 디지털화 되는 게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좋고 빨리 결제되고. 다만 믿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고민. 그리고 은행들은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성일하이텍 얘기인데 삼성증권 장종훈 연구원이 23년 발표된 유럽 배터리 규정의 부속서를 보면 올해 말까지 재활용 업체가 달성할 재활용률 목표가 리튬 배터리가 65인데 이제 70%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강제적으로. 예, 그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배터리 재활용 업체를 이용하래요. 예, 그러니까 폐 배터리 나오죠. 그거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었던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업체에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나 배터리 제조사가 그걸 갖고 너네가 그냥 배터리 재활용하지 말고 뭐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에 넘겨서 하란 얘기예요. 그 율을 65%까지 맞춰라. 그러면 이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땐 뭔가 검증된 회사에 맡기고 싶잖아요.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성일하이텍이 최근에 12,000톤 가량의 블랙매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진행했대. 이게 폐배터리 그거죠. 전처리한 걸 블랙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일하이텍은 리사이클링 후처리통에서 이런 후처리통에 나온 메탈 재료들을 이제 그러니까 저 블랙매스를 전처리한 블랙매스를 가지고 후처리해 가지고 이제 양극재 업체에 다시 넘겨요. 후처리해서 뭘 뽑아내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거 뽑아가지고 다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양극재 만들어서 또 순환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많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블랙매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건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성일하이텍 매출이 늘어날 조짐이 보인다. 가동률이 40%인데 유럽 물량이 투입되면 70%까지 올라갈 거래요. 그럼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럽 내 그럼 전처리 회사들은 지금 비OECD 국가를 활용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국가에 맡긴대요. 그래서 그게 한국 기업 중에 성일하이텍이 있고 성일하이텍은 헝가리에 공장이 실제 있어요. 그 유럽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 차가 많이 팔리면 어쨌든 또 폐스크랩 폐배터리도 많아질 거고 당연히 이제 성일하이텍에도 기회가 오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었죠.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진짜 안 좋았는데 보시면 폐배터리 수거해서 파쇄 분쇄해서 전처리하면 그게 중간 원료 검은색 블랙매스가 나오고 이걸 후처리해서 리튬, 니켈, 코발트에 뽑아내서 양극재 기업에 넘기는 거. 이 과정. 그걸 하는 회사가 어디죠? 성일하이텍. 왜 성일하이텍에 주목해야 되냐? 헝가리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기업들은 좀 비상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업 분석으로 가서 기업 분석, 봐야죠. 어디 갔나요? 자, 롯데정밀화학의 이익이 괜찮을 것 같아요. 3분기도. 4분기는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부분. 요게 뭐죠? ECH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폭시의 원재료입니다. 페인트의 원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모니아 거래도 정상화. 이번 주에 ECH 가격이 8%나 급등했대요. 1825달러로. 3분기 평균 대비로도 18%. 4분기 영업이익은 306억으로 시장 기대치를 37%나 뛰어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ECH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글리세린 기반으로 이걸 만들고 아마 롯데정밀화학은 프로필렌으로 만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글리세린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국에서는 저걸 원재료로 만드는데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뭘 할까요?
ECH 생산 줄이겠죠. ECH 가격은 그러니까 올라요. 그러면 롯데정밀하고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ECH 글로벌 증설사익금도 피크아웃 할 것 같고 수년간 공급 부담 없고 요새 석유화학 기업들 설비 폐쇄하고 이런 걸 종합해보면 이 분위기는 괜찮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도 다시 한번 좀 주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어제 제우스 좀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그래서 좀 보고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주가 안 좋았던 건 이 자회사 JT라고 하는데 이게 세정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아요. 여기서만 마이너스 200억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도 좀 부진하고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국내 기업으로 공급할 장비 도입이 좀 지연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내년부터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실적과 주가 안 좋았고 근데 신규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이니까 그걸 좀 기대해 봐야죠. 매년 200억씩 막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세정 장비가 주력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좀 매출이 확보되길 수주가 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HBM에 들어가는 그 세정 장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국내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면서 24년의 실적이 되게 좋긴 했었습니다. 성장 동력 첫 번째는 포토닉 디본딩 자동화 장비예요. 이 디본딩은 뭐냐면 띄어낸다는 건데 자 보세요. 동그란 웨이퍼가 있죠. 상상해 보세요. 동그란 웨이퍼가 점점 얇아집니다. 거기에 공정을 하다가 깨질 가능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 깨지면 안 되죠. 공정할 때. 그래서 지지대를 하나 넣어줘요. 그거를 캐리어 웨이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똑같이 생긴 동그란 건데 이를 붙여줍니다. 뒤에다 붙이면 얘가 좀 안전판 역할을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공정을 하는 거예요. 지지대. 그럼 나중에 떼야죠. 이걸 떼는 게 디본딩입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디본딩 장비는 포토닉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광원을 이제 플래시 램프를 이용해서 레이저로 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떼어내는. 그래서 웨이퍼 손상이 좀 적대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납품될 거. 이게 되면 이제 새로운 장비로 모멘텀을 받겠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시고 로봇 하는 거 아시죠? 이건 뭐 다들 아실 거고 뭐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요. 산업용 로봇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이제 모터 같은 거 자체 보유하고 있어서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로봇 시대도 열리니까 제우스도 좀 이제는 뭐 더 나쁘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미국 우방국가의 원전 및 SMR 협력 확대 기대가 되고 지금 영국 정부가 미국과 양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원전 프로젝트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3,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그런 협정을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방문 기간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엑스에너지가 영국 에너지 기업과 체결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랑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원전 기업들이 미국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영국도 지금 미국 기업들과 막 여러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전은 정말 거대한 산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굳이 뭐 원전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자 어쨌든 글로벌 원전 설비 규모는 377기가에서 445. 이게 글로벌 트렌드예요, 지금. 그래서 전망치보다 더 확대되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합니다. 잘하고 있고 뭐 국내 정책과 상관없이 해외에서 수주를 계속 따낼 것 같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자죠. 그래서 테라파워와 지난해 12월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한편 엑스에너지랑도 지분 투자 여기에 같이 지분 투자하는 회사가 DLNC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기자재 공급 위한 협약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글로벌 원전 수주가 핵심이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보시고 다만 단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저 그 이슈 때문에 좀 답답할 수는 있다. 그걸 좀 인내는 하셔야 됩니다. 자, 캠트로닉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탐방을 갔다 오셨나 봐요. 애널리스트가 오늘 보고서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메리츠 보고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TGV 턴키 스루 홀 뭐 비아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구멍 파는 거예요. 기판에 구멍을 파는 건데 유리는 깨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저 TGV 공정이 되게 어려워요. 깨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이거 깎아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회사거든요. 유리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리한 게 있어요. 캠트로닉스가 이걸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깎아낼 때 강산, 알칼리 있죠. 산성, 알칼리 써. 근데 강산을 쓰면 식각 시간을 줄이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쓰기가 어렵대요. 근데 이거를 허가받은 극소수 업체 중에 하나가 캠트로닉스입니다. 예. 그리고 유리 가공할 때 폐수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폐수 처리 시설도 이미 갖고 있고 CMP 평탄화시키는 공정도 필요한데 그 회사도 인수해버렸어요. J3. 예. 그리고 다양한 검사도 중간중간 해줘야 되는데 캠트로닉스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또 기술들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각, 유리를 깎고 이런 거에는 그냥 최강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게 이제 유리 기판과 맞물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PMA, PA는 반도체 소재고요. 감강에 가시죠. 동진 세미킴이 만드는 그 웨이퍼에 바르는 그거 만드는 원재료입니다. 그래서 9월 말에 600억 투자한 이제 합성 공장 준공식이 이제 열리게 될 예정이고 초고순도 구현력 이런 이제 하이테크놀로지 기술도 확보하고 있어서 예, 여기도 좀 기대가 되고 또 원래 가장 큰 본업은 OLED 깎아주는 거 시가 패널 이 네모는 아이패드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패드가 생각보다 안 팔렸어요. 그래서 주가도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이제 거기 관련된 경쟁사는 철수했고 이제 애플 물량은 사실상 그 100% 어떻게 보면 삼성 물량이겠죠.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그 유일하게 8세대 투자 완료했고 이제 OLED가 오거든요. 맥북이 노트북이 와요. 애플에 내년에. 그럼 요거 맞춰서 또 양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각, 유리 식각, 예. 아이패드, 노트북 식각 여기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인제약 내일까지 청약이고요. 이제 중추신경계 아시죠? 예. 원래는 이가탄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사실 본업은 가장 중요한 건 중추신경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 질환, 정신성 질환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여기 경쟁사가 어디죠? 환인제약. 예. 근데 이 회사의 특징이 연구개발부터 원료, 완제의약품, 유통, 판매 다 합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CNS 분야에 특화된 시장, 특허 관련 조사, 분석 노하 이런 것들을 다 잘 갖추고 있고 200개 이상의 CNS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34.4. 해외는 거의 안 해요. 국내만 해요. 거의. 그래서 놀라운 실적을 내주고 있고 예, 또 불안 수면장애 치료제 자나팜, 우울증 치료의 트라조돈 등은 국내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화성 발안에 이제 공장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 공모가 58,000원이고요. 시총 8,468억 원. 청약일은 9월 18일하고 19일 내일이고 내일까지고 KB증권에서 주관을 합니다. PER 10.7배.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적어요. 품절주가 될 수도 있고 수년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아니지만 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까지는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공시가 좀 많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시는 하나오션이 컨테이너선 양밍해 온 대만의 에버그린과도 한번 컨테이너선 납품한 적이 있는데 또 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한택은 후성이 자회사인데 열교환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LNG 플랜트 기업 베첼에 여기에 주로 또 공급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S&T 에너지인데 이번에 한택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교환기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거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교환.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섞이면 안 돼요. 예. 주로 LNG 플랜트는 석유화학 공장에 쓰이게 되고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심장 같은 거고 후성이 지분을 69.41% 갖고 있고 이렇게 뜨거운 거 외부로는 뜨거운 거 안으로는 차가운 거 근데 이거를 서로 순환시켜줘야 돼요. 교체하면서. 그래서 외부의 뜨거운 열을 흡수하여 데워지고 이 파란색 선 이 부분도 서로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을 서로 계속 교환하는 장치로 보시면 되겠고 인텔리언 테크도 괜찮은 게요. 요새 계속 수주를 따내요. 고객사가 새로운 고객이 많아요. 이번에는 파나소닉 그 다음에 아비오닉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마 파나소닉 자회사겠죠. 일본에. 거기에 저궤도 위성 안테나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걸 체결을 했어요. 그럼 저게 IFC는 도대체 뭐냐. IFC는 인플라이트 커넥티비티래요. 비행 중에 인터넷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하는 거. 거기 관련된 안테나를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내에서 인터넷을 하시잖아요. 지금 사실 기내 인터넷은 품질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좋지는 않대. 저도 예전에 한번 써봤는데 예, 속도도 너무 느리고. 예, 근데 이제는 요 저궤도 위성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안테나를 여기다 채우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제 비행기용 예, 위성 안테나를 수주를 따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도 가능하고요. 위성 안테나는 어쨌든 위성이 보낸 신호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테나 중에 최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네모난 평판형, 요게 좀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 승객들에게 지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궤도 위성 신호를 받아주는 최첨단 항공기용 안테나 시스템이 IFC다. 그리고 인텔리언 테크 주요 고객사는 미국의 아마존, 예, 영국의 워너비죠. 예. 그래서 고객사도 늘고 있어서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부 MSC는 기계설비 공장, 이제 반도체 공장 처음 들어갈 때 클린룸 아주 깨끗한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룸도 만들어지고 하는 설비 공사 회사인데 어제 공시가 떴고 삼성물산인데 삼성물산이 반도체 공장 지어주니까 거기에 공급이 실제로는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전자 평택 P4 증설 관련 공시로 추정이 되고 클린룸 먼지 하나 없는 초정밀 공모 여기 먼지 하나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초순수 예, 불순물 없는 것 특수가스 공급 설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요. 그러니까 공장 짓고 처음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2분기 말 수주 잔고도 많고 근데 무엇보다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세부 MSC PBR도 낮고 자사주도 갖고 있고 배당은 4% 이상 주고 저평가되어 있고 근데 여기를 통해서 삼성이 투자하는구나 이걸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FST는 이게 교환서 치면 악재 아니냐 이러실 수 있지만 악재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FST 자기 주식 이제 2.18% 담보로 근데 이게 뭐 경영권 방어하기 사는 거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FST가 이거 왜 발행하죠? EUV 여기 목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드디어 펠리클을 만드는 건가? 개발만 하다가 드디어 삼성이 수주받고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 설비 투자한다는 거 이제 대량 생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과 협력해서 EUV 펠리클 개발해왔고 이 협상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 저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양산 들어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부터 2나노의 FST의 EUV 펠리클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인데 EUV 투과율이 94면 좋은 거죠. 투과율이 높아야 돼요. 네. 그래서 높을수록 빛을 많이 투과해서 성능이 좋아지죠. EUV 펠리클 사용하면 근데 포토마스크가 이 포토마스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네모난 유리 같은 거죠.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기판. 일본 미쓰이가 이걸 상용한 적이 있지만 너무 이제 활용도가 좀 떨어지죠. 90% 초반밖에 안 되고 투과율이 FST는 94입니다. 그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걸 통해서 삼성이 본격적으로 수주를 따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인카금융 서비스는 보험 여러 개 모아서 판매라는 그런 서비스 업체고 요새 몇 번 소개해드렸고 최병치 대표가 또 65,000주나 매수를 했습니다. 한세실업도 오랜만에 여기 내부자가 매수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 마무리 할게요. 지금 3시 10분 정도 됐는데, 예, 이것만 마무리, 뭐, 몇 분, 이제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가야 돼가지고. 네. 자, 삼성전자가 8만 전자 드디어 넘었습니다. 와, 하이닉스는 40만 원 가겠는데요, 분위기가. LG엔솔도 좋았고, 옆에 자꾸 뭐가 상한가가 깜빡깜빡 되는데, 로보스타, 로봇주들이 엄청 강하네요. 자, 그리고 오늘 네이버 조금 올랐고, 예, 좀, 카카오 좋고, 예, 현대모비스, SK스퀘어, LG화학도 오늘 분위기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올랐던 고려암 빠졌고, 그리고 강한 게 LG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든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오늘 차익 매물. 저게 좀 시간 걸리죠. 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훈련기 27년에 결정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 필요하고, 코웨이 다시급 등, 그리고 CJ 20만원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부분 좋았는데 그나마 한국항공우주, 두산, 고려아연 좀 최근에 올랐던 기업들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알테오젠이나 파마리서치는 좀 빠졌지만
와, 이오테크닉스가 10% 올랐어요. 뭐 반도체 초강세네. YC, 로보티즈, 로봇 반도체 날입니다. 파크 시스템즈. 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인내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그래도 좀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 아니 동국제약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참 예, 답답하네요. 네, 동국제약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 오늘은 아무튼 제약바이오 쪽하고 이 피부 미용 쪽 있죠. 이쪽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거래대금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로보티즈부터 뭐 로봇 초강세입니다. 로봇하고 LTC가 21%예요. LTC도 좀 고생하셨던 분들 이제 요거 아직 결정은 안 됐죠. 그거 뭐죠? LTC가 그 뭐 중복 상장. 예, 제발 좀 중복 상장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분위기 같은데요. 주가 오르는 거 보니까. 그리고 로보티 제우스도 갔고, 네, PSK 홀딩, 이오테크닉스 뭐 사면도 가고 로봇이죠.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AD테크 뭐 예, 빠진 거는 코인테크, 2차전지 좀 빠졌고 TFE 좀 오늘 빠졌고요. 예, 여기도 많이 올랐죠. 코스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THN하고 반도체 ETF가 좋았고요. LG전자, 한미약품도 요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상대적으로 오늘은 그냥 반도체 날이에요. 반도체 로봇의 날입니다. 초강세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로봇. 그걸로 그냥 오늘은 끝이네요. 그리고 위가 또 열렸습니다. 코스닥 위를 열었고 코스피도 위를 열었습니다. 와, 정말 강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다시 샀고 개인은 오르면 팔고 뭐 빠지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 네, 섹터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자, 뭐 HBM, 낸드, 반도체 재료, 반도체 장비,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쪽이 초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인터넷도 좋고, 네이버 좀 힘 좀 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예, OLED 좋았고, 로봇, PCB 역시 오늘도 좋았고요. 유리기판도 요즘 분위기 좋죠. 아이폰 관련주도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행주도 좋았고, 엔터주도 분위기 좀 괜찮습니다. 하이브도 이제 30만원 돌파 앞두고 있고요. 증권주도 오늘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이제 오늘 어쨌든 많이도 올랐는데 조선주는 이제 좀 가격 부담이에요. 이제 피로한 거예요. 그리고 오션플랜트 이번에 너무 올랐잖아요. 단기간에. 근데 오늘 왜 빠졌냐면 내부자가 좀 판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게 좀 부담이었던 거예요. 내부자가 이제 최근에 주가도 올랐고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 여긴 다 이제 뭐냐면 차익 매물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너무 강하니까 바톤 터치를 좀 계속 하고 있어요. 피팅도. 근데 오히려 이게 또 이렇게 빠져주면 조선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위가 또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은 좀 빠졌고, 네, 뭐 다른 건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빠지는 것도 큰 악재는 없고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맞아요. 어제도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센스도 오늘, 그러니까 어제 LG전자, 뭐 아이센스, 뭐 제우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셋 다 좋았죠. 뭐 공교롭게도. 예, 그래서 아이센스도 이제 좀 위를 열어서 좀 한번 좋은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 솔루엠도 있었죠. 근데 솔루엠은 아직까지는 좀 강하지는 않지만 이런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계좌가 좀 살찌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예, 내일 또, 사실 내일도 제가 또 내려가요. 저번처럼 이제 내려가서 오후에 하긴 해요. 예, 오후에 와서 방송은 할 텐데, 아무튼 방송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다 한 번에 없애주는 낸드 시가 갈 때 그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가 솔브레인인데 LT킴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굉장히 기대가 더 되고, 예.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소재 회사고, 예. 근데 LSE 무진전자입니다. 이게 요거 중복 상장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주주들한테 환원해주겠다, 안 됩니다. 부족해요. 그냥 중복 상장을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완전히 위가 열려버리게 될 텐데, 요새 분위기는 좋죠. 주가 분위기 다행히 좋은데,
예, 아무튼 중복 상장 빨리 좀 이거 안 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나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중복 상장 무서워요. 아무튼 근데 아직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공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공시가 좀 많아가지고. 자, 서우전기는 크레인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드는 기업인데 DTQC가 이게 크레인이 2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크레인, 효율적이죠. 그거 5개 제작하고 설치하는 공사 수주를 따냈어요. 부산의 동원 글로벌 터미널 134억이고 현대 3호에 요거 크레인 하면 어떤 기업 생각나세요? 현대임스. 여기서 많이 갔죠. 중국 규제 이슈로. 근데 이제 서우전기는 이 크레인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근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멘스 걸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멘스 거랑 소프트웨어는 서우전기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항만에 설치하는 공사까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 또 필요한 인버터, 컨버터도 다 제조를 해요. 그 자회사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선사가 이제 주요 그 고객사고, DTQC는 항만 크레인의 한 종류, 이게 2개, 더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블 트롤리 파워. 이렇게 생긴 거. 기억나시죠? 요거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지멘스, 서우전기 소프트웨어. 수주 잔고가 818억에서 25년 2분기에 999억까지 이렇게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네.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위기가 있었어요. 23년에 161억까지 빠진 거 보이세요? 그러다 24년에 1300억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게 뭔 난리인가요? 이때 대형 수주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공시로 몇 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 안 가다가 올해 날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배당 진짜 많이 주거든요. 배당 상반기에만 2,000원 줬어요. 배당 2,000원이면 배당 수익률이 상반기에만 5% 나오고, 그 다음 하반기에도 2,000원 줄 것 같아요. 그럼 합치면 10% 가까이 나와요. 1년간 배당 수익률이 10%죠. 거의. 자사주도 많아요. 자사주 의무소각법안 수혜주. 그래서 여전히 좀 최근에 올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여전히 매력 있다. 배당만으로도 보고 있고, 금호석유 참 안 가서 답답하지만 저는 하반기 다크호스로 좀 보고 있고, 소각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6%, 남은 주식은 전체 11.56% 남아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법안 통과되면 수혜 받을 것 같고, 참 근데 실적이 안 좋아요. 계속 이렇게 감소하니까 고무업황 좋아지는 것 같은데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용 보면고무 세계적인 기업이고, 엔비라텍스 특수장갑 세계 1위고, 그 소재, 말레이시아 기업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죠. 실적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22년 마이너스 52, 23년 마이너스 69, 24년 24. 코로나 때 대박치고 감소. 이게 이제 터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에 터닝할 걸로 좀 보고 있고, 8년간 전 세계 합성고무 구조조정이 지속됐고, 그 다음에 SBR, 요게 합성고무거든요. 요거를 엔비라텍스 장갑 만드는 이런 소재 공장으로 좀 설비 전환해서 공급 가행을 좀 해소하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게 또 전화가 가지고 또 끊겼네. 아무튼 이제 엔비라텍스도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 같고, 타이어 제조사들의 고인치 타이어 생산 능력 확대도 당연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타이어주도 안 좋은데,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넥센 타이어 그 VIP 자산운용이 지분 이제 한 5% 신규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뭐 더 나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안 갑니다. 주가든 타이어도. 그리고 천연고무 가격이 강세 보이면 합성고무도 가격이 좀 견조하겠죠. 그리고 주요 글로벌 장갑 업체들 구조조정했고, 그 다음에 장갑 설비 가동률 올라가고, 미국이 중국산 장갑도 규제하니까 그럼 중국 거 안 쓰고 말레이시아 거 쓰면 금호석유는 말레이시아 공급하니까 이건 호재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그 세노바베이트 1차성 전신 간직 간대 발전, 이게 저도 어렵더라고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1차성, 그러니까 이 세노바메이트는 뭐냐면 엑스코플이라고도 하는데, 미국 FDA 승인받아 지금 처방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작하는 거 있죠. 예. 흔히 뇌졸중이라고 그러죠. 뇌졸중 치료제예요. 치료제인데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적응증을 확대한 거예요. 어떤 적응증이냐면 뇌 특정 부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름이 PGTC래요. 요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뇌 전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직은 몸 전체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해서 뻣뻣해지는 거고요. 간대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면 경련을 일으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PGTC가 뇌 전체에서 시작돼서 전신에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마비시키는 거죠. 예, 뇌전증 발작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만 12세 이상 시험을 했어요. 임상 실험을. 근데 했더니 유효성 71.9%가 이제 그 발작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고 안정성도 괜찮다. 예. 그 투여했더니 한 5.9% 정도가 중대한 이상 사례, 완전히 발생 안 한 건 아닌데 일부 이상 사례가 있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많은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내약성 확인했기 때문에 FDA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GTC 발작은 가장 흔한 전신성 발작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응증이 하나에서 확대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당연히. SK바이오팜에. 그래서 이거를 올해 12월에 미국에서 뇌전증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그리고 FDA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적응증 확대된 매출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전히 잘하고 있고 세노바웨이트 잘 달리죠. 미국에서 계속 확장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지금 2위 기록했고 올해 2분기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가율이 거의 없어요. 5% 미만. 유통까지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매출만 팍팍 나오면 그냥 이익률이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엑스코프리가 지금 어쨌든 앞으로 또 시장 1위까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응증 확대 좋은 데이터 긍정적이다. 근데 주가는 왜 빠질까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TLB는 모건 스탠리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TLB 아시죠? 이제 기판 그 관련된 이 모듈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 이렇게 모아놓은 거. 지분은 6% 투자를 했고 메모리랑 SSD 모듈 등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우리 이거 컴퓨터에 이런 거 꽂잖아요. 반도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걸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꽂아요. 반도체 칩을 여기다 붙여서 기판에 꽂는 거죠. 그 모듈 만드는 거고 여기 6400, 7200 bps가 mbps가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예, 그리고 SSD 모듈 요게 이제 하드 디스크를 대체하는 SSD 낸드로 만들어진 건데 저것도 요즘에 PC에 많이 꽂아서 쓰고 있죠. 저도 이거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비중은 DDR5 모듈이 59, SSD 모듈이 30. 요새 여기가 핫하잖아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가 잘 나가니까 저 모듈도 SSD도 덩달아 잘 되죠. 저 데이터 저장하는 장치잖아요. 여러분들 뭐 갖고 있는 사진, 각종 데이터를 다 저기다 저장하시는 거예요. 컴퓨터에. 그리고 특히 고마진 제품이 6400, 7200. 요게 비중이 점점 올라간대요. 저 고마진 제품이. 지금 3분기 60%까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마진 제품들은 BVH 공정으로 만든대요. 저도 이게 증권사 보고서 보니까 BVH 공정이 있어가지고 저게 도대체 뭔가 해서 찾아봤죠. 그다음 뷰리드 비아 홀 공법으로 매립형 비아라고 합니다. PCB 내부에 층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왜 좋냐? 완전히 묻혀있는 형태다 보니까 고속 전송에도 더 좋고요. 그리고 이게 묻혀서 안 보이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남는데요. 그래서 DDR5 모듈 설계에도 유리하고 신호 경로도 짧고 여러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격이 일반적인 제품보다 1.5배에서 2배 높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요 안에 매립형. 여기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그려준 겁니다. 진짜 잘 그리죠. 예. 보시면 이렇게 안 보이죠. 이 안에는 우리야 지금 여기서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밖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기존 방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끝쪽에 여기 밖에 노출돼 있죠. 요 블라인드 비아는 뭐냐면 중간에 끊어지죠.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이 안을 다 연결한다고 합니다. 예, 저 방식이래요. 그래서 저걸로 만드는 DDR5 모듈이 비중이 늘어나서 단가가 올라가면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죠. DDR5 이번에 2분기 매출액도 좋았고 SSD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이게 실제 실적이죠. 보시면 올해 2분기 매출이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제 추론용 AI 수요 증가로 저장용 장치가 ESSD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수혜를 받을 것 같고 TLB 판가도 2018년에 53만 4천 원부터 올해 99만 6천 원까지 이 판가 있죠.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게 주요 요 CXL, MRDM, 소캄, LP캄 아시죠? 요것도 이제 다 이 모듈도 TLB가 만들어요. 이게 다 핵심 제품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TLB의 주가 좀 이제 바닥에서 최근에 한 2배 이상 올랐죠.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올라서 좀 쉬겠지만 뭐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또 공시가 아닌가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벌써 1시간 10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국내 증시는 어쨌든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갔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빠졌고, 전체적으로 큰 기업들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항공우주가 그 재료로 좀 많이 올랐고요. 넷마블, NC소프트, 예, 요새 게임주 좋았고, 아모레퍼시픽, APR, SK텔레콤이 좀 선전을 한 반면, 현대건설, 현대로템, 방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예, 지주사, 바이오, 예, 다 오늘 좀 힘들게 움직였습니다. 코스닥도 되게 안 좋았어요. 알테오젠 급락. 근데 많이 올라서 빠졌죠. 워낙 다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펩트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안 좋았어요. 리노공업, 뭐 ISC, 이오테크닉스 오늘 좀 빠졌고, HPSP 좀 빠졌고, 원전주 빠졌고요. 실리콘2 정도 올랐고, JYP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는 그래도 좋았네요. 지금 반도체 오늘 좀 안 좋았는데 유진테크는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가, 예, 뭐 오늘 아무튼 빠진 게 많았고, 휴메덱스도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가 오늘은 좀 차익 매물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파도 분위기 좋고요. 예. 거래대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이제 특징주는 덕산 하이맥탈이 12%나 올랐네. 이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오늘 12%. 이거 반도체죠. VM, 여기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식각장비 VM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다 빠지진 않았고 일부는 또 올라갔어요. 유진테크. 세트레가 인공위성 좋았고, 사면, 요게 그 현대모비스의 그 액추에이터, 현대모비스가 설계하면 사면이 아마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다는 보고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오늘 사면이 좋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별거 없었고요. 그 다음에 캠트로닉스 하루 만에 다시 빠졌고, TLB 많이 빠졌고, BHI, 리노공업,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이. 근데 뭐가 문제 있어서 빠진 거는 없어요, 크게. 코스피는 항공운구조, LNF, 이거 BW 하신 분들은 다행이죠. 왜냐면 52,000원이 받잖아요. 그럼 그거 받자마자 파시면 수익을 크게 내시겠죠. 예. 그래서 물론 돈을 내셔야 됩니다.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주식 받으려면 돈은 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 권리를 확보하신 분들은 이자도 받아요. 채권처럼. 채권에서 이자 받는 거 계속 받으실 수 있고, 그거랑 별개로 주식도 받아요. 그게 이제 BW죠. 그래서 그때 한번 제가 시간 들여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렸죠. 너무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롯데관광개발 6% 올랐고, 오늘은 이제 K관광주가 좋았습니다. NC소프트 급등했고, 그리고 APR 좀 올랐고, 반면에 오늘 현대로템, 뭐 풍산, 두산, 농심,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좀 급락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뭐 문제가 되는 기업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좋았고요. GKL,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광고주들도 오늘 오랜만에 좀 일부 좋았던 것 같고요. 호텔주 좋았고, 서부 T&D 조금 올랐고, 뭐 GSPNL도 좀 좋았습니다. 엔터주도 일부 올랐습니다. 여행주 올랐고, 의료 AI 좋았고, LPG 관련주들은 아까 그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라보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 오늘 현대백화점 신고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신세계 분위기 좋고, 게임주 아주 좋았고요. 2차전지도 일부, 코인테크가 오늘 급등했네요. 아마 뉴스 하나 있었던 것 같고, 아바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들도 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통신장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많은 업종이 빠졌고, 오늘은 건설주가, 현대건설이 어젠 좋았는데 오늘 한 방 맞아버렸고, 원전주가 오늘 안 좋았어요. 뭐 다 대부분 빠졌습니다. 예, 전선주도 조정, 반도체 대표죠. 하이닉스, 반도체, 유리기판, 증권 할 것 없이 오늘은 다 부진했습니다. 네, HBM주도 뭐 일부 뭐 유니테스트 정도 좋았고, 대부분 좀 하락을 했습니다. IT 오늘 안 좋았죠. 많이 오른 건 다 빠졌어요. 로봇주도 사면이 좋았고 대부분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LNG 이쪽도 좀 안 좋았고,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은 뭐 많은 섹터가 좀 조정받았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도 대량 매도, 연기금만 좀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전체 분위기는 좀 안 좋은 가운데, 개인들은 말씀드렸죠. 금 나가면 개인들은 아마 살 겁니다. 왜? 현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날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시는 거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나중에 너무 오를 때 그때 쫓아가시는 건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빠질 수도 있고요. 예, FMC 열리니까. 근데 미국이 빠져도 이상할 거 없고 올라도 뭐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로 잘 활용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또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오래 걸렸는데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고생하셨고요. 예, 좀 시장 또 약간 조정받으면 누가 기분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운 내시고 저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